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이 지났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 개체군과 군집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했는데, 개체군은 지난주에 마무리한 것으로 일단 넘어가고요. 오늘은 군집 커뮤니티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초 빨리 대면 수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꾸 늦어지네요. 그래서 지금 학교 쪽에서는 4월 말 정도까지 온라인 수업을 하도록 지금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알고 있고, 그냥 나의 생각은 5월 첫째 주부터는 대면 수업을 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학교에서도 그렇고 그 교수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대면 수업보다 훨씬 더 답답하고 미흡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는 심정이라, 여러분들이 다소 그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어차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다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다소 미흡한 상황에 대해서는 대면 수업에 충분히 보충을 해서 여러분들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게 나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고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건 아직 확실시 되지 않고 기말고사를 보더라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합한 내용을 다 보게 될 테니까 여러분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굳이 구분하지 않더라도 일단 온라인 강의에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하고 얘기했던 사항들은 체크해 주고 나중에 또 중점적으로 공부해 주길 바라겠어요. 내가 지난주에 중요하다 그런 사항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어떤 거였죠? 일단 개체군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었죠. 개체군의 생장곡선, 그리고 R 선택, K 선택에 따른 시그모이드, S자형 모델, 그리고 Z형 곡선 등등 그런 모델에 대해서, 그리고 또 환경 저항이라는 얘기도 했었고, 환경 저항에서 그 순간 성장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빠짐없이, 그리고 당연히 개체군의 성장곡선은 그래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리고 그래프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오늘은 군집에서 지난 시간에 잠깐 했지만 오늘은 좀 더 세부적으로 군집의 구성과 군집 내 상호작용, 그리고 군집 내 상호작용 중에 동종 개체군, 이종 개체군, 이라는 것은 한자로 다르다는 뜻이죠. 서로 다른 개체군의 상호작용, 그리고 서식지와 생태적 지위, 그리고 길드, 종의 기능적 분류, 군집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은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오늘 요 군집에 대한 요 내용이 끝나면 다음번 그 강의 자료인 경관 생태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집의 구성 요소, 지난 시간에 간단히 얘기했던 것처럼 구성 요소는 생태계의 구성 요소와 마찬가지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등이 있고요. 종 구성, 군집의 지금 군집인데요. 지난번에 개체와 개체군, 그리고 군집 세 가지 커다란 그 체계에 대해서는 그 아이템에 따라 여러분들이 그 개념이 머릿속에 구분되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군집에서는 종 구성이라는 말, 그리고 먹이 사슬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 먹이 사슬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생태계의 기능 중에 그 에너지의 흐름 얘기하면서 먹이 사슬이라는 생태계 피라미드랄까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기 바라고요. 종 구성은 군집의 구조적인 측면, 그렇다면 먹이 사슬은 군집의 기능적인 측면이라고 여기 구분해서 구조적, 기능적 구별을 했고요. 그리고 종은 우전종과 부수종. 우전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식물 군락에 지난번 얘기했던 것처럼 아카시아 군락
이 많이 그 포함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우점종이 되고, 칡나무가 많다면 칡나무가 우점종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점종에 따르는 그 수반되는 부수적인 그런 종들을 부수종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표종이라는 게 있는데, 지표종은 지표종과 표징종, 뒤에 나오면은 또 상징종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군락을 대표하는 그런, 우점종이라는 것은 숫자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 지표종, 표징종, 상징적이라는 것은 어느 지역의 그 가장 그 우수한 그런 식물 군락, 식물을 예를 들면, 그리고 또 동물로 예를 들어도 상징종이라는 것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집의 기능적인 측면이라고 그랬죠. 먹이사슬에서 수직과 수평적인 구조가 있다. 그리고 영양 단계발 특성, 먹이의 그 선호성이 있다. 이렇게 구별을 했는데, 여기 먹이사슬이라고 크게 얘기를 했는데, 먹이사슬은 먹이사슬과 먹이그물로 더 세분을 할 수가 있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먹이사슬은 군집 내 구성하는 생물들 사이에 먹고 먹히는 관계, 요거를 수직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했고, 수직적인 관계, 생태계 피라미드에 그 고차 소비자, 저차 소비자, 그리고 생산자, 분해자처럼 그런 수직적인 관계에 있는 것들을 먹이사슬이라고 얘기하고, 좀 더 복잡한 단계에 있는 그런 구분을 먹이그물이라고 다시 세분을 했어요. 먹이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먹이사슬이 수직적인 관계에 국한되어 있다면, 먹이그물이라는 것은 수평과 수직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가 먹이그물. 그 군집의 종구성과 먹이사슬에서는 먹이사슬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먹이사슬을 더 세분하면은 수평적인 구조까지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먹이그물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어요. 그럼 군집 내 상호작용 중에 동종부채군 상호작용이라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동종개체군의 상호작용이 있다면 다음 자료에는 이종개체군의 상호작용이 나오겠죠. 동종개체군의 상호작용은 개체군의 먹이들은 생활, 먹이, 그리고 배우자들을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데, 이러한 경쟁을 피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호작용을 한다. 네? 어떤 범위냐? 동종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이다.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간략하게 얘기를 한다면, 텃세, 세력권, 순위제,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리더제가 있었죠. 그리고 사회생활, 가족생활, 그리고 또 리더제와 순위제의 차이점을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순위제와 달리 리더를 제외한 나머지 개체 간에는 순위가 없는 것이 리더제의 특징이다. 그리고 그 예로 기러기, 얼룩말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거니까 간단히 넘어가겠고요. 이번에는 이종개체군의 상호작용, 이해 득실에 대해서 관한 상호작용인데, 생물은 부족한 공간, 물질, 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군집 내에서 개체군과 경쟁, 협력 등의 복잡한 관계,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두 개체군 간 사이를 관계를 구분을 했는데, 이해가 없는 영향을 제로, 그리고 이익을 얻는 긍정적인 영향을 플러스, 그리고 해를 받는 부정적인 영향을 마이너스, 그리고 제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조합해서 두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을 분류하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9가지 분류, 지난번에 그 칠판에 한번 써놨던 적이 있었는데, 뒤에 자료에 또 나올 것이고, 요점만 얘기를 한다면 중립, 그리고 경쟁, 편해작용, 기생, 후식, 초식, 편리작용, 상리공생, 원시협동 등 9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9가지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이거저거 좀 정신이 혼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표를 만들었어요. 지난번에 표 만든 거 칠판에다가 한번 써봤었는데,
그 표에서 설명했던 바와 같이 지금 이 자료에 있는 것을 본다면은 구분을 강한 종과 약한 종 두 가지로 했어요. 그래서 약한 종에서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 그리고 강한 종 중에서 마이너스, 제로, 플러스 이렇게 여기 9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 9가지 빈칸을 또 혹시 시험에 그 빈칸을 채우셔 이런 게 나온다면은 무조건 제로하고 제로와 만남, 약한 종의 제로, 강한 종의 제로가 만났을 경우에는 중립이다. 그리고 중립을 여러분들 가장 그 센터에다가 그 정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이제 8가지만 하면 되죠. 근데 여기 가만히 찾아보니까 약한 종 플러스 그리고 강한 종 제로일 경우에는 편리공생이다. 그리고 여기 편리공생 또 하나 나왔죠. 여기 강한 종 플러스 약한 종 제로일 때 편리공생. 이게 편리 두 가지 나왔어요. 그럼 이제 6가지 남았어요. 여기서 보니까 약한 종 제로 그리고 강한 종 마이너스 이런 경우에 편해작용이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강한 종 제로, 약한 종 마이너스일 때 편해작용이다. 그러면은 중립, 편리 2개, 그 다음에 편해 2개, 5개 나왔죠. 이제 4가지만 하면 돼요. 약한 종 마이너스, 강한 종 마이너스일 경우에 경쟁이다. 그리고 또 강한 종 플러스, 그리고 약한 종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포식, 초식, 잡고 잡아먹히고 잡아먹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 플러스예요. 여기 약한 종 플러스, 강한 종 플러스 이익이 되는 것만 있죠. 상리공생, 원시협동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약한 종에게는 플러스가 되지만 강한 종에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기생. 지난번에 뭐 영화 기생충 얘기도 했었고 기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렇게 하면은 9가지가 여러분들 간단하게 채워질 것이니까 이종 개체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는 이 9가지에 대한 얘기를 이 표를 머릿속에 넣어두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에너지 흐름에 따른 상호작용인데 에너지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분류를 해봤는데 에너지의 흐름 중에 영양상의 문제 그리고 비영양상의 상호작용 이렇게 2가지로 구분을 했죠. 영양상의 상호작용은 초식, 포식, 기생과 질병 3가지 그리고 비영양상의 상호작용은 편리공생, 경쟁, 중립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비영양상의 상호작용에는 부생, 식물의 사체가 시체 또는 유기물에서 영양을 취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편해작용, 타감작용, 상리공생, 편해작용, 타감작용, 알레로파시라고 그 식물체에서도 독극물을 뿜어내가지고 자기를 방어하는 것 그리고 동물의 경우에는 스컹크랄까 또 아니면은 또 그 낙지나 오징어가 먹물을 뿜어가지고 또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것도 일종의 그 타감작용, 편해작용에 들어갈 수 있는 비영양상의 상호작용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종 A, 종 B 이렇게 상호작용을 9개를 써놓고 또 종 A, 종 B 아까는 어떻게 했죠? 약한 종과 강한 종을 구별을 했죠. 근데 하나를 종 A, 종 B로 놓고 있을 경우에 상호작용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표까지도 참고해서는 보겠지만 먼저 보았던 이 표 하나로만 그 이종 개체군의 상호작용은 한 가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으면은 오히려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경쟁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경쟁의 경우에는 또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종간 경쟁, 종내 경쟁. 그런데 종간 경쟁이라는 것은 다른 종 생물사에서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려는 경쟁. 그리고 여기서는 종내 경쟁이라는 것은 같은 자원에 대해서 같은 종의 다른 개체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쟁.
어찌 보면은 한마디로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종 간 경쟁, 다른 종의 그 생물 사이에서, 그리고 종내 경쟁은 같은 자원에 대해서 같은 종, 여기 다른 종과 같은 종, 이것이 그 구별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게만 여러분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종간 경쟁, 종내 경쟁 두 개 구별했고, 종내 경쟁에서는 착취 경쟁과 간섭 경쟁 두 가지로 또 세분을 했어요. 착취 경쟁 무엇이라고 했죠? 지난 시간에 분산 경쟁, 스크램블 컴피티션이라고 하는데, 자원을 선점 먼저 그 차지했어요. 다른 개체가 이동할 자원을 빼앗는 경쟁을 우리가 분산 경쟁이라 한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착취 경쟁하고 간섭 경쟁,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저기 익스플로이테이션과 인터퍼런스, 저기 오히려 그 영어가 또 그 이해가 빠른 학생들은 영어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그런데 저기 한 가지, 그 착취 경쟁과 간섭 경쟁을 구별하는 방법, 차이점, 물리적 충돌이 없을 경우에 착취 경쟁, 그리고 간섭 경쟁은 물리적 충돌이 있을 경우에 경쟁을 우리가 구별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예로 그 간섭 경쟁에 있어서는 다른 말로 대결 경쟁, 컨테스트 컴피티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개체 행동을 직접 간접적으로 방해한다. 그리고 물리적 충돌이 있다. 차이점이라고 했죠. 물리적 충돌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리고 독성 물질 분비한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알레로패스 같은 그런 경우예요. 저기 세력권 타감 작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쟁 베타의 원리, 컴페티티브 익스클루전 프린시플. 이것은 다른 말로 가우스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생태적 지위가 동일한 개체는 같은 장소에서 공존을 할 수 없다는 법칙. 그리고 생태적 지위가 동일한 개체군사에서 필연적으로 경쟁을 하게 된다. 그리고 경쟁의 결과 한 개체군이 군집 내에서 사라지게 됨.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한 개체군은 군집 내에서 잘 자라게 된, 그 종속하게 된다, 존속하게 된다, 이런 개념이 있겠죠. 그래서 경쟁 베타의 원리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료를, 보충 자료를 내가 하나 넣어놨어요. 이따가 시간이 되면 보충 자료 다시 한번 보겠지만, 보충 자료에 그 경쟁 베타의 원리를 저기 다시 한번 잘 넣어놨거든요. 아무튼 생태적 지위를 우리가 니치라고 얘기했죠. 뒤에 나올 건데, 그 동일한 개체군, 지위라는 것은 포지션,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그런 그 생태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필연적으로 경쟁을 하고, 경쟁 결과 한 개체군이 군집 내에서 사라지고 한 개체군은 존속하게 된다. 그러면서 그 보충 자료를 보면은 집신벌레의 경우를 예를 들어놨어요. 집신벌레 A와 B를 동시에 배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똑같은 자원을, 여기는 없는데, 아무튼 한정된 자원에서는 두 종이, A종, B종이 경쟁을 하다가 어떤 하나는 잘 자라고 어떤 한 종은 그 사라지게 되는 경우를 그 보충 자료에 그림으로 넣어놨어요. 지난 시간에 칠판에 잠깐 그 설명을 했는데, 그 칠판 상태가 안 좋아서 차라리 그 보충 자료를 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 보충 자료 한번 보았으면 좋겠고, 기회 있으면 시간이 허락한다면 보충 자료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강의 그 자료에 유튜브 시간에 그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 어떤 얘기 하나 했죠? 경쟁 베타 원리의 그 반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생태적 지위가 동일한 개체, 경쟁하고 하나는 살아남고 하나는 그 존속한다. 근데 두 개 다 살아남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게 경쟁 베타 원리의 예외적인 그런
사례예요. 그런데 저기 가우스의 측에서는 생태적 지위가 동일한 개체군은 공존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예외적인 사례는 공존할 수 있다 하면서 내가 지난 시간에 어떤 그 사례를 들었죠? 박쥐하고 나방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박쥐 얘기하면서 지금 뭐 코로나가 뭐 저 중국 우한에서 그 사람들이 뭐 박쥐 같은 거 막 저 잡아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내가 박쥐는 생각하기도 싫어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박쥐하고 나방인데 박쥐는 그 박쥐와 나방은 정확하게 생태적 지위가 동일하지 않아요. 그 위치, 포지션이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활동량 그리고 시간대로 나누었어요. 박쥐와 나방을. 박쥐는 시간대는 활동량이 많은 시간은 밤이고, 그리고 나방은 활동량이 많은 시간은 낮이고, 일단 시간대에 따라서 활동량이 변화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적 지위가 다른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도 공존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경쟁 베타 원리의 예외적인 사례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서식지와 생태적 지위, 생물은 어디서 살고 있는가, 어디서? 위치죠. 그리고 서식지는 우리가 헤비테트라고 하는데 종의 1차적인 분포를 분포 또는 물리적인 장소를 우리가 서식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서식지라는 얘기가 지금 나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까지 그 생태학에서 중요한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스페시스, 생물종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생물종이 다양할수록 그 좋은 생태계라고 그 생물 다양성의 중요함을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 그 학계의 트렌드는 그 생태계에서의 그 큰 비중을 다루고 있는 것은 종과 서식지를 두 가지를 포함을 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어요. 서식지가 없다면 생물종이 생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서식지에 대한 이 헤비타트에 대한 의미를 커다랗게 부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생태적 지위, 이콜로지컬 니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생물종들이 생태적 관계 속에서의 역할, 아까 위치를 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위치에서 각각 자기네들의 그 업무, 수행하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생태적 지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알아볼게요. 공간적 지위, 시간적 지위, 그리고 기능적인 지위, 그리고 생리적인 지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공간적인 지위, 생물종에서 물리적으로 공간에 대한 개념, 시간적인 지위, 뭐 공간적 지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굳이 경쟁 베타 예외 사례 들다면은 박쥐는 뭐 동굴에서 살고, 뭐 나방은 그 동굴 밖에서 살고, 공간적인 그 개념이 다르죠. 그리고 시간적인 지위, 물리적인 동일 공간에 점유되는 시간의 상이성, 낮에 활동한다, 밤에 활동한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도 되고, 또 다른 예는 얼마든지 들 수 있지만 이 정도로. 그리고 기능적인 지위는 생태계 내 영양 단계인데 영양 단계 지위를 트로피칼 니치, 기능적인 지위라고 얘기합니다. 기능적인 지위는 에너지의 흐름에서 아까 먹이, 사슬, 주로 영양 단계에 관한 얘기들을 우리가 기능적 지위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어요. 그리고 생리적 지위라는 것은 생물종의 고유한 생리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위인데 생리적인 특성을 기반으로 한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공간적, 시간적, 기능적인 지위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번 자료에서는 내가 생리적인 지위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자료이니까 여러분들 생태적 지위 나오면 공간, 시간, 기능, 생리적 네 가지 그런 차원의 지위가 있다. 이번에는 길드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생태적 지위 얘기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길드에 관해서 얘기를 한다 그랬죠?
생태적 지위, 길드 모두 지금 오늘은 무엇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이죠? 군집이에요. 개체군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 날 때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전이라도 군집에는 어떤 것이 있더라. 개체에서는 어떤 것이 있더라. 개체와 개체군은 뭐 거의 같이 볼 수도 있겠지만 개체군과 군집은 차이점을 명확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얼핏 얘기를 한 적도 있고 보충 자료에도 또 넣어놨는데 혹시 시간이 허락한다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개체군과 군집에 대한 그 차이점을 과제로 한번 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개체군과 군집 과제로 한번 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시간 나는 경우 이 자료를 공부하면서 또 여러분들의 생각 그렇게 해서 보충해서 과제물로 하나 준비를 해두었으면 해요. 그리고 과제에 대한 내용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지금은 뭐 이메일로 과제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과제와 플러스해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것이니까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미리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공부를 해도 좋다. 몇 월 며칠까지 어떤 형식으로 내라는 그런 특별한 지금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구체적으로 정해지면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이요.